자, 이제 입력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입력 기능은 이제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뭔가를 넣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넣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이제부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들여쓰기, 내어쓰기, 상용구, 뭐가 많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고, 개체. 자, 이런 말 나와요. 자, 입력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들여쓰기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늘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늘 보고 늘 접합니다. 소설책 읽을 때, 잡지책 읽을 때, 어떤 참고서 읽을 때, 마찬가지 교과서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책에다가 글을 쓰는 것들 보면은, 들여쓰기를 기본적으로 써놨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글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 글자만큼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여러분들요. 문단의 첫 줄을 들여쓰는 거. 안쪽으로 넣어주는 걸 우리가 들여쓰다. 들이다는 말. 들여쓰다. 됐나요? 간단한 개념이죠. 그죠? 들여쓰다. 문단의 시작 부분을 안으로 들여쓰는 기능. 자, 들여쓰다 보니까 한 칸이 삽입이 돼야 되죠. 빈칸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수의 분량이 증가합니다. 증가. 맞죠? 그죠? 증가를 해버리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잡지책도 마찬가지고 다 글자가 시작할 때 무조건 한 칸 딱 들어갑니다. 안으로 한 글자만큼. 그죠? 이게 문단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들여쓰기 영어로도 알아둡니다. 인덴트. 요거 안 먹고 요렇게 낼 수도 있어요. 요거 설명을 딱 해놓고는 다음 중 뭘 말합니까? 1번, 2번, 3번 내놓고는 영어로 딱 내놔요. 이렇게요. 인덴트, 아웃덴트, 인이니까 뭐예요? 들이다는 거 아니니까. 그죠? 안으로. 됐죠? 자, 안쪽으로 들여쓰는 기능. 자, 내어쓰기는요. 말 그대로 바깥으로 뺀다는 거죠. 아웃이니까 낸다는 겁니다. 문단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빼요. 나머지를 안으로 넣어요. 여기가 들어가고 또 밑에 있어도 그것들도 안으로 쪽 들어가면 요것만 쪽 빼놔요. 이거 여러분 많이 씁니다. 한글 같은 거 작성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랬어요. 어떤 장소 있고, 자, 여기에도 또 준비물이 있었어요. 준비물이 끓였으면, 자, 여러분 여기다 뭐가 내용을 막 써요. 장소가 또 저쩌고 막 쓰다 보면, 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쓰다 보니까 이게 여기 넘어가 버리죠. 그죠? 맞죠? 그죠? 이래 넘어가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길었어요. 계속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게 장소인데, 장소 밑에 여기 내용이 되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띄어쓰기로. 이렇게 맞추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장소, 딱 여기 따로 있고, 내용 따로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내어쓰기입니다. 내어쓰기. 이 문단 중에서 요걸 첫 줄을 이만큼 뺀 거예요. 이만큼. 빼가지고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이걸 내어쓰기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 배우셨죠? 띄어쓰기 하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 글자가 지워지거나 삽입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삽입이 되는 게 띄어쓰기라는 게 1이 되버립니다. 그죠? 이런 거는 안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배웠죠? 여기서 요걸 내어쓰기를 하려면 문단 모양에 가가지고 여기서 내어쓰기에서 적당한 글자 수만큼 늘리셔야 됩니다. 자, 5포인트가 반 글자예요. 10포인트가 한 글자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정도 늘리면 되니까 얘를 40으로 내었으면 됩니다. 40으로. 그죠? 40 정도. 40 될랑 모르겠네요. 40. 네. 지금 저거 치더니 에이, 귀찮네. 자, 4. 됐죠? 그죠? 자, 설정. 그럼 보세요. 요만큼 더 가네요. 조금 35 정도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죠? 요렇게 하면 된다 했죠. 자,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쉬운 방법까지 들었습니다. 뭐예요? 여기다가 요만큼 넣었을 거예요. 여기다 두고 뭐 누르면 돼요? Shift Tab. 끝났습니다. 이게 훨씬 쉽죠. 그죠? Shift Tab. 그때 가르쳐드렸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정말 교체할 때 분명히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이거 잘 이용하세요. 라고 했죠? 여기 커서만 두고요. Shift Tab만 누르면 거기까지 내어쓰기가 돼요. 봐요. 뭐 세 줄이 되건 네 줄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Shift Tab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맞출 거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의 내어쓰기고, 들여쓰기는요, 어떤 글을 시작할 때, 내가 열심히 칩니다. 이렇게 막 쳤는데, 첫 줄이 어떻게 돼요? 첫 줄이, 문단이 이제 계속 세 줄, 네 줄 되고, 막 5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래 됐는데,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 첫 번째 시작점이 안으로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한 글자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띄우면 안 되고, 어떻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들어가서 문단 모양에 가면, 요게 들여써라. 몇 글자? 12 한 글자입니다. 이걸
뭐 5글자만큼 50. 그럼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5글자만큼. 그죠? 이게 들여쓰기죠. 그죠?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첫 줄만 들어갑니다. 첫 줄, 문단의 첫 줄만. 이것도 문단의 첫 줄만 밖으로 빼는 거 들여쓰기, 내어쓰기예요. 문단의 시작 부분, 문단의 시작 부분. 됐나요?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아주 잘 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놓고 이게 뭡니까? 직접 묻게 돼요. 이렇게 한 칸 딱 띄워놓고는. 아니면 이게 설명을 주는 거 다음 주 뭡니까? 하는 거 영어로 탁탁탁 내놔요. 영어로 찾아내는 거. 쉬운 개념이니까 절대 틀리지 마세요.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상용구라는 거예요. 상용구. 상용이란 말이 나오죠. 상용이라는 거는 자주 하는 거, 그걸 상용이라고 그럽니다. 상용구라는 게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내가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안 치고 미리 넣어놨다가 나는 그거 선택만 하면 그 글이 다 들어가요, 그냥.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집 주소 있죠? 아니면 회사 주소를 맨날 치더라. 할 때마다 10대뿐이 쳐야 돼요. 귀찮아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예 넣어놔버려요, 그냥. 상용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걸 내용을 넣어놓고, 여기다 그냥, 우리 회사 주소 딱 넣고, 끝내요. 그리고 나중에 상용구 가서 얘만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이 긴 글자가 한 번에 탁 떠버려요, 그냥. 내가 안 쳐도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더라. 막 굉장히 긴 시인데, 그걸 쫙 넣어놓고는,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시라고 딱 준말만 딱 하나 넣어놔요. 그리고는 정리해놓고 나중에 그 시를 넣어줘야 되더라 그러면 가서 상용구라는 버튼 눌러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클릭하고 넣기만 하면 이 많은 내용 설명 이 글이 그게 통째로 팍 들어가버려요. 그냥 100자건 1000자건 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상용구예요. 자주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등록해뒀다가 필요시 내가 이 약어만 입력해서 안에 내용들을 그대로 채워주는 효과. 그게 상용구입니다. 이 뜻을 잘 이용하세요. 상용구, 자주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 그걸 기억시켰다가 준말을 통해서, 즉 약어, 준말 이런 말 씁니다. 줄임말, 그죠? 줄임말을 통해서 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입력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편하겠죠, 그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회사 주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떼우기도 어렵고 맨날 할 때마다 번지가 헷갈리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아예 등록을 시켜놔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우리 회사 주소뿐 아니고 다른 회사 주소도 다 등록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내가 그것만 딱 쓰는데 뭐뭐 기업, 뭐뭐 회사, 뭐뭐 하면 그것만 클릭하고 넣게 해주면 그게 탁 자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칠 필요도 없이. 그게 상용구라는 거예요. 요 말뜻을 잘 이용하세요. 됐나요? 이거 핵심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약어, 자주 사용되는 문구라든지 약어, 준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준말 요거. 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상용구예요. 100% 이 말이 나와요. 약어나 준말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마시고 약어? 준말, 줄임말, 오케이, 상용구, 답이 딱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핵심 키가 이거예요. 약어, 준말,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요게 상용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 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체. 자, 개체라는 말은 아주 폭이 넓은 그 어떤 범위예요. 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걸 다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있어요? 표,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거 다 개체입니다. 글을 제외한, 글을 뺀 나머지를 다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체의 특징은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 점들이 이렇게 8개가 딱 붙습니다. 이거 개체예요. 자, 이거 그림이죠? 개체죠. 요거는 우리가 그 글상자인데 글상자도 하나의 개체예요. 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여요, 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여기 사각형 그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요렇게 그렸어요. 점점점점 나오죠, 그죠? 얘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글하고 상관없이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글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글은 이렇게 마음대로 저기 갔다 이기 갔다 안 됩니다. 위치에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선택을 하면 점점점 나오는데 이 개체예요. 이것도 개체고, 자, 그림 같은 것도 개체입니다. 자, 표도 우리가 넣으면은 이게 표가 들어갔죠? 이것도 개체예요. 이것도 클릭하면요, 여기 점점점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래로 옮긴다거나 할 수가 있죠. 또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개체라는 걸로 표현해서 통틀어서 말합니다. 개체. 개체들은 주로 이렇게 선택점이 나옵니다. 선택점이. 선택이 되면 이렇게 점이 딱 붙어요, 그죠? 선택이 됐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기를 줘도 상관없겠죠. 자, 개체. 됐나요? 워드 프로세스 문서에 삽입된 그림, 도표, 소리, 차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체라 그럽니다.
벌창자 이런 것도 다 되셨나요? 자, 개체가 나오면은 이제 그리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그리기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기 기능키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리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해봤죠, 그죠?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백지다 그리겠어요? 자, 여기다 그릴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릴게요. 이거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해서 내가 여기 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집니다. 자, 동그라미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 선택해서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려져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나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직사각형 그러잖아요. 그죠? 자, 요걸 눌러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그리면 되겠죠? 자, 열심히 잘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대충, 그죠? 하지만 이거 정사각형 아닙니다.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못 그려요. 눈으로 봐서 아무리 정사각형 보이더라도 정사각형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100%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클릭하고, 그리긴 그리는데, 그냥 땡기면 안 되고, 드래그 하지 마시고, 뭘 하라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당기면요, 내가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좌우로 길게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변해요. 이렇게 좌우가 같이. 그래서 쭉 당겨 Shift 키 누르셔 당기고 마우스를 놓고 Shift 키를 놓으면 돼요.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이게 정사각형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위아래로 길게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 정사각형 맞아요. 사기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니터 따라 틀려요. 실제로는 정사각형인데 여러분 지금 이 학원의 모니터가 아래 위가 길게 돼 있는 모니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정사각형이. 여러분 집이라면. 여러분 집이라면 이렇게 보여요. 정사각형을 진짜 정확하게 그렸다면, 쭉 당겨 그렸다면 여러분 집에서는 와이드 모니터죠.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옆으로 긴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그 임의로 조정하시면 안 돼요. 정사각형이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쇄를 해보면 돼요. 인쇄해보면 종이에 정확하게 딱 가로 세로가 똑같은 사각형이 됩니다. 모니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는 단지 보여주는 역할이지 그거 믿고 여러분이 정사각형 딱 길이 맞추고 나중에 인쇄 따겠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정사각형이 안 나와요. 됐나요? 자, 정사각형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 누르고 또 원을 그릴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어요. 원래 그냥 그리면 내가 이렇게 정원이 아니면 그냥 다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내가 딱 맞춰서 그리려고 딱 이렇게 맞췄어요. 요거겠지라고 딱 맞췄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원을 그리되 Shift 키를 눌러주고요. 쭉 당기면 이게 정원입니다. 이게 정원. 이게 정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건 이거는 정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길죠? 하지만 이게 정원이라서 모니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이에요. 됐나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선을 그릴 때, 자, 직선을 그리려고 이거 눌렀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수평선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해요. 하지만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참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맞춰서 놨어요. 아, 근데 잘했네요. 지금 제가, 그죠? 그래서 할 때마다 내가 손을 잘 움직여야 돼요. 마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조금이라도 엇나가면요,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여기에. 이게 꺾여요. 이렇게 여기 또 꺾였죠. 그러니까 정확한 직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리되 뭐 하라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그리면요, 보세요. 마우스가 빗나갔죠, 옆으로. 빗나갔는데도 얘가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마우스를 놓으시면 알아서 수평선이 딱 그려져요. 수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 그리려면 참 힘든데 Shift 키를 누르면요, 마우스가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얘가 수직선을 그려줘. 그리고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자, Shift 키의 역할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Shift, 직선, 수평, 수직 또는 특정 각을 줄 때 또는 정사각형, 정원을 그리는 게 Shift 키입니다. 됐나요? 자, 컨트롤 키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도 있고, 보면 컨트롤 키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건데요. 그냥 그리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기준 잡았어요. 이것을 기준 잡고 쭉 당기겠죠. 자, 왼쪽 2를 기준 잡고 오른쪽 아래로 당기면 거기서 거기까지 크기의 사각형이 그려지죠. 맞죠? 원도 마찬가지죠. 원도
자, 왼쪽을 기준 잡고 쭉 당기면 오른쪽 아래쪽가 당겨지죠. 또는 사각형 그릴 때, 자, 여기서 기준 잡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그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그냥 그리면, 자,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당겨 볼게요. 여기서부터. 똑같이 당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여기서부터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여기 기준 잡은 점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돼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그리니까 중심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떨 때 편할까요? 원 같은 거 그릴 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야 되더라.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또 중심에서 컨트롤 키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빨리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나요? 중심,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때 마우스의 시작 위치가 중심이 되게 하여 그리는 기능 컨트롤 키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키를 동시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는 정사각형 정원을 그려주는 거고, 컨트롤 키는요, 중심에서 그려지니까 이걸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중심에서 그려지되 정사각형이 그려지고 정원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도 사용 가능하더라. 자, 가볼까요? 요소 달 건데 동그라미 했죠? 자,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채로 여기서부터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되 정원이 그려져요.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중심에서 그려지되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죠? 됐네? 두 개의 키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능만 쓸 수 있지만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필요할 때는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하면은, 자, 이것도 그려지면서 중심에서부터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또 Shift 키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씁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여러 개를 그렸죠. 얘들을 이제 선택해서 지우고 싶어요. 원래는 이 선을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죠. 얘만 딜리트 키 지우면 됩니다. 또 사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워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굳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각형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채로 얘도 클릭하고 또 얘도 클릭하고 얘도 클릭하고 얘도 클릭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개체들을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 가능하고요. 얘들을 한 번에 움직인다거나 이러면 같이 움직여 보세요. 같이 움직인다거나 또 같이 치워버린다거나 또 같이 선의 색을 바꾼다거나, 그죠? 자, 두께도 바꾼다거나 같이 한 번에 바뀌죠. 선택한 것들은 같이 선택이 돼요. 같이 바뀝니다. 또 한 방에 지웁니다. 딜리트 키로. 그때 바로 Shift 키를 씁니다. 만약에 Shift 키 안 쓰면 10개라면 10개를 한 번씩 다 기능을 다 선택하려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겠죠. 같은 기능을 줄 때. 됐나요? 자, 그게 바로 그리기에서 기능 키들이에요. 주로 두 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Shift와 컨트롤. 자, Shift는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개체 선택할 때도 쓰고, 컨트롤 키는 중심에서 그릴 때, 또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같이 먹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 연결 및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쓰고 있지만은 이건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개체 연결, 개체 삽입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두 개를 같이 써놓은 겁니다. 개체 연결 및 개체 삽입이라는 겁니다. 개체 연결은 여러분이 쓰실 일은 잘 없었어요. 하지만 개체 삽입은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인터넷에 보면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요? 복사. 그 다음에 한글 같은 데 가서 붙이기 하면 그 그림이 그대로 거기 딱 들어가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개체 삽입이에요. 왜? 그림은 개체니까 개체를 가져와서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기가 가능해요. 인터넷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엑셀에 있는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그죠? 그 그림을 내가 복사를 한 다음에 한글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 있는 그 그림을 내가 한글에 그대로 쓸 수 있고, 한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엑셀에 또 쓸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리기로 멋진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내가 또 엑셀에 쓰고 싶어요. 한글에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엑셀에 나가서 붙이는 게 하면 돼요. 또 파워포인트 같은 데 붙이는 게 하면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복사 붙이는 기.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한글이나 엑셀 서로 간에 이동이 가능하죠. 그죠? 이동이라기 그렇고 복사가 가능하죠. 그죠? 그게 바로 개체 삽입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응용 프레임 간에, 즉 한글, 엑셀 뭐 서로 다른 프레임 간에
작성한 개체 등을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여기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삽입이고요. 연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결. 이 연결은 어떤 거냐면요, 방금처럼 복사 붙이기가 아닙니다. 개체 연결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 기능을 실행시키면 내가 만약에 엑셀에서 사용한 그림을 복사를 했죠. 그리고 그걸 한글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사돼서 붙이기가 된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 원본에. 그래서 엑셀에서 그 그림에다가 내가 낙서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한글에 가보면 그 그림이 낙서된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개체 연결이에요. 원본을 연결만 시키긴 하지 실제 붙이기로 풀 딱 칠하고 딱 붙인 게 아니고 걔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고 한글에서는 모니터만 갖다 놓았다 생각하면 돼요. 원본이 바뀌면은 모니터는 화면이 따라 같이 바뀌죠. 그죠? 그게 개체 연결이에요. 그래서 원본 개체가 변경하면 연결된 개체도 같이 변경되더라라는 게 연결을 얘기합니다. 삽입은 여러분께 복사 붙이는 경우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OLE 이런 말씀입니다. 개체 삽입을. OLE 하면은 개체 삽입, 개체들을 어떻게 복사해서 붙인다거나 이렇게 갖다 쓰는 걸, 응용 프렌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OLE 그러는구나. 그죠? 연결이라는 거는 원본이 바뀌면 같이 붙여넣기 한 개도 같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원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체 연결 및 삽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걸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디 갔네.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우리가 워드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 이것도 일종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단순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해요. 한글보다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막 글을 쓰고요. 이렇게 막 썼습니다.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다 됩니다. 그죠? 글자 크기 있는 거 다 됩니다. 기본적인 건 다 되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림을 설명한 거, 여기다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해요. 근데 아직 그림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림판이라는 걸 내가 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새로 넣을 거예요. 삽입, 커서 위치에다가 뭔가를 넣겠다. 하면 여기 개체라는 게 있죠? 개체를 넣겠다. 그럼 개체 중에 뭐 넣을래요? 자, 새로 만들자. 내가 직접 지금 바로 만들 거예요. 뭘로? 그림판으로 그릴 겁니다. 자, 요걸로 확인 누르면 그림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니고 요게 지금 그림판 형태예요. 요 부분이 틀 형태가. 요걸 크게 한다거나 해서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림뿐만 아니고 자,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이거는 우리 배우셨죠. 그죠? 정보화 기초 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원도 그리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붓기 해가지고 색깔도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선택한 다음에 붓고 이렇게 하고 또 두 가지 색을 또 선택한 다음에 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보기 좋게. 자,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건 그림판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자, 이래놓고 바깥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워드패드에 방금 내가 그림판에 들어가서 작성한 그림이 들어가 버렸죠? 좋네요. 그죠? 자, 했는데 이게 좀 별로예요.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개체 선택이라고 지워버리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약간만 수정하면 되겠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그럼 다시 그림판으로 들어와요. 이게 워드패드지만 요거 지금 그림판 형태죠. 요 형태가. 그죠? 여기서 내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떻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마음에 든다. 좋다. 그럼 바깥에 클릭하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나는 그림판에서 바꿨을 뿐이지 실제 워드패드에서 바꾼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림판에서 바꾸니까 원본이 바뀌니까 얘가 갖다 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그림도 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워버려도 됩니다. 가서 지우개 가지고 자, 제가 적당히 막 지웁니다. 이거 지우개가 아니죠. 흰 걸로 돼야 되겠죠. 그죠? 흰 걸로 배경을 만들어주고 지어야 되겠죠. 자, 막 지웠어요. 이렇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 그래가지고 바깥에 클릭해도 그대로 오죠. 됐나요? 요 형태가 바로 개체 연결이라는 형태예요. 개체 연결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원본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면 내가 그걸 어디 막 넣어놓은 것들이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면 계속 내가 복사 붙이기 한 10대 번 해야 되더란 말이에요. 원본을 다시. 귀찮잖아요. 그걸 개체 연결을 해놓으면 난 원본만 딱 바꿔버리면 그거 연결해놓은 한 10개 정도가 같이 한 번에 바뀌니까 손댈 일이 없어요. 그냥. 원본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그죠? 그런 경우 개체 연결이라는 걸 쓰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개체 연결이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자, 요거 이제 개체 연결 및 개체 삽입.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과목의 윈도우에서도 서로 프로그램들 간에 이렇게 개체 삽입이 가능하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요. 자,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아트. 많이 써보셨죠? 그죠? 클립아트는 프로그램을, 워드 프로세스를 만든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미리 그 프로그램 속에다가 어떤 특정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재미난 그림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클립아트라 그래요. 즉,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림이 막다른 그림이었어요. 막 생일 축하 뭐 만들려고 하는데, 초대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케이크 그림을 참 넣었으면 좋겠는데, 케이크 그림을 그러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넣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또 케이크 쳐가지고 이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귀찮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한글이건 엑셀이건 워드 그 파워포인트건 다 클립아트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중에서 한글은 어디 들어있냐면 클립아트라는 곳이 들어가려면 따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있는 어떤 조그만 그림들이라든지 사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어딜까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해보신 분 아시죠? 클립아트가 들어있는 곳은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리기 마당. 그죠? 얘를 누르면요. 자, 여기 들어왔죠? 자, 그리기 조각들이 뭐 전통과 관련된 것들이고, 뭐 12G면 이제 보세요. 소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자, 아니면 아예 클립아트라고 따로 있네요. 요거 하면, 자, 여기도 뭐 과학과 관련된 거, 수학과 관련된 거, 한글 문의들이다. 자, 과학과 관련된 거 넣어볼까요? 강과 이자 있네. 그죠? 자, 얘를 클릭하고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십자가 모양이 생기고 내가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크기를 잡아주면 딱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속에 미리 있는 걸 넣어놨어요. 갖다 쓰라고. 자, 또 눌러가지고 아예 이런 그림이 아닌 사진 형태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 형태도 넣어놨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무늬들이니까 여기는 사진 같은 거 없겠죠? 이런 거 뭐 장독대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넣고 뭐 내가 필요한 걸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미분 양속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굿이다, 늘뛰기 하는 거다, 그죠? 사물놀이 하는 거다. 그래갖고 넣으면은 사물놀이 하는 그림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한글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아마 한글이 설치되신 분들은 이 클립아트가 많이 없어요. CD를 사셨다면은 CD가 2장이 오는데 그 두 번째 장이 바로 이런 클립아트들을 모아놨어요. 사진들이 그림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돈 주고 안 사시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원래는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두 번째 CD를 설치 안 하면 이게 요거밖에 없어요. 한정적입니다. 너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겠죠. 여러분 집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가세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클립아트가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림을 넣어야 돼요. 2007로 왔네요. 제가 2007로 가도 뭐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2007에는 삽입에 가면 되고요. 2007이 아닌 데는 여기 그리기 도구 모음에 가면 클립아트 단추가 있어요. 애기 그림 돼 있는 거. 그걸 넣으면 되고, 여기는 클립아트가 따로 있죠. 2007에서는요. 클립아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검색 대상을 생일이라고 치겠다. 생일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모든 검색을 다 하면 되고, 자,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누르면요, 보세요. 생일과 관련된 그림들을 찾아줍니다. 엄청 많이 찾아줘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 쓰면 되겠죠.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써봅시다. 요거요. 자, 요게 마음에 들더라. 요거 누릅니다.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저절로. 됐죠. 그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개체죠. 이것도. 그죠? 아, 요걸 내가 한글에 쓰고 싶으면 난 엑셀을 잘 못 다뤄요. 한글은 내가 잘 다루겠다. 그럼 요걸 가서 아까 말했죠? 개체 삽입이 가능하다 되겠죠. 얘를 오른쪽 버튼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그죠? 단축키 그죠? 복사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가요. 그리고 여기 가서 적당한 곳에 커서를 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곳에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붙이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캐기도 합니다. 엑셀에 있던 이 그림을 한글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여러분 집에도 한글에 클립아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가서 이 검색을 쓰세요. 여기서 애들 뭐 호랑이 뭐 조사해 이렇게 했더라고. 호랑이 그림을 찾아요. 인터넷에서 그림 찾으면 되고 그림은 여기 다 있습니다. 또 누르면 되겠죠. 그럼 호랑이 그림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호랑이 엄청 크게 들어갔네요. 큰 그림이네요. 그러면 줄이면 되겠죠. 요 크기를 그죠? 개체는 언제든지 줄이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편집이 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호랑이 그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한글에 갖다 쓰면 되고 저기 또 예쁜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보세요. 귀여운 캐릭터도 많네요. 그죠? 귀엽네요. 그죠? 이런 거 갖다 쓴다거나 그죠?
이런 걸로 내가 서로 간에 이동해서 꾸미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 클립 아트들이에요. 프로그램 속에 아예 들어있어요. 미리 제작사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클립 아트 그럽니다. 용어 잘 기억하세요. 클립, 그죠? 아트. 워드프레스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다 미리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쓰라고. 문서 작성할 때 편하게 쓰라고요. 그게 클립 아트입니다.